예, 요것부터 이제 기출천재 들어갑시다. 기출천재, 천재라는 이름이 처음에 3, 4년 전에 딱 첫 문제였었어요. 예, 첫 문제라서 첫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편집장하고 의논을 하니까 편집장 머릿속에 기출천재라고 이름 지으면 딱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기출천재가 됐는데, 이제 1년 지나 몇 문제 늘어나고 2년 지나 몇 문제 늘어나고 이제 계속 문제 수가 추가되면서 1284문제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는 1243문제인데 한 40문제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그래도 100문제는 넘을 텐데, 서울시, 경기, 경북 뭐 쭉 전남, 전북 하면 100문제는 넘을 텐데, 복원 못한 게 있더라도 100문제 넘을 텐데 어떻게 41문제 정도밖에 안 드러났나 그러면 나머지 비슷한 건 유죄로 처리를 했어요. 유죄라는 건 옛날에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어요? 유죄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냐면 수학일의 정석에서 들어봤지. 수학일의 정석에 예제가 쭉 있고 그 밑에 유죄가 있잖아요. 그 유죄라는 말 생각을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 나도 유죄로 넣어놨어요. 여러분 수학일의 정석 갖고는 다 공부했죠? 나도 수학일의 정석 갖고 했거든요. 홍성대 씨 수학일의 정석 갖고 공부했으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수학일의 정석을 공부한 같은 세대지. 그래서 거기에서 유죄란 말이 있어서 나도 유죄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문제가 계속 겹치면 유죄. 왜 안 빼버렸냐면 겹치는 문제를 넣어놔야 이거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구나 알거든요. 이거 똑같은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싹 빼버리면 별로 안 나오는 문제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집어넣으면 유죄를 유죄는 내가 안 풀어요. 유죄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유죄는 풀면서 요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죄 처리하지 문제를 빼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유죄는 출제 빈도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리고 딱 벌써 이게 2004년도부터니까 2004년, 올해가 2023년, 딱 20년째네요. 20년간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복원 안 된 것도 있지만 복원된 건 100%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문제 우리 여러분들 800몇 페이지 풀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한 문제도 안 빼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100%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800몇 페이지 풀면서 약간 의심적었던 거 있으면 문제풀이 하면서 하고, 또 그래도 의심적인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가면서 하고, 그래서 20년간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순서는 하이클래스 개념 교재 순서하고 똑같은 순서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이렇게 탄수화물 넣으면 우리 하이클래스 개념 문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순서거든요. 이 문제집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순서, 그렇게 순서대로 배열해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하이클래스 생물을 옆에 개념서를 옆에다 놓고 공부하면서 잊어버린 건 옆에서 보고 외우고, 잊어버린 거 외우고 해서 책 뒤적거리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배열을 똑같이 배열해 놨으니까 뒤적거릴 필요 없이 그냥 쭉쭉쭉 공부하면서 외우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고, 기본편, 심화편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가 기본편이고 뒤쪽이 또 심화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쭉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앞에 제목 보니까, 제일 앞에 차례 보니까 기본편하고 심화편 차례가 똑같잖아요. 1단원, 2단원, 5단원, 7단원 하고서 기본편이고, 심화편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6단원 해갖고 똑같은 순서로 배열을 해놨으니까 같이 책을 옆에 놓고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구용어는 기출문제 출제된 대로 용어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수초 같으면 제일 많이 바뀐 게 이거죠. 여기에 있는 수초는 우리 여태까지 무슨 집으로 배웠어요? 마리집으로 배웠기 때문에 마리집으로만 계속 해놓으면, 이걸 기출문제는 수초로 나왔는데 마리집으로 고쳐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면서도 너무 생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왔던 문제는 안 바꾸고 그냥 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수초라고 나와요. 강원, 울산, 인천만 마리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강원, 울산, 인천은 완전히 생명과학 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정된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강원, 울산, 인천만 마리집으로 나오고, 그 외에는 아직도 다 수초라고 해요. 작년 문제, 올해 2023년 문제까지도 다 수초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개정된 용어, 구용어는 그대로 구용어 그대로 실어놨어요. 원본 그대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제 지금부터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개정된 용어로만 배웠기 때문에 옛날 용어도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구용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수록해 놨어요. 그래서 구용어, 신용어를 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서 수록해 놨고, 또 옛날 문제에서 개념이 달라진 문제도 수록해 놨고, 예를 들면 44 플러스 XX 44 플러스 XY 해서 여기에 있는 유전, 여기에 있는 유전은 무슨 연관 유전이라고 했는가? X 연관 유전. 여기 있는 유전은 Y 연관 유전. 그래서 X 연관 유전에 생명이 있었고 Y 연관 유전에 귀속털 과다층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유전은 그냥 Y 연관 유전이라고 하지 한성 유전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는 한성 유전이라고 배웠어요. 왜 한성 유전인가 그러면 한쪽 성에만 나타나는 유전, 한성 유전 해가지고 한성 유전의 귀속털 과다층으로 우리가 문제를 배웠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한성 유전, 그럼 귀속털 과다층이 아니라 한쪽에만 치우쳐서 나타나는 유전 해가지고 한성 유전, 남녀가 공통으로 여기에 있는데도 남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을 우리가 무슨 유전이라고 했는가? 한성 유전이라 그래서 뭘로 배웠는가 하면 장딱 배운 거 있죠. 장딱꼬리 이런 거 배운 거. 이건 옛날엔 장딱꼬리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귀속털 유전 한성 유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성 유전, 종성 유전은 다 여기 Y 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 위에 있는데 남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이 종성유전, 한성유전이잖아요. 종성유전은 염소 수염, 염소 턱수염 이런 것들 한성유전. 그래서 종성유전, 한성유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둔 이유는 왜 그런가? 혹시나 또 옛날 문제로 어딘선가 또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 아주 완전히 옛날 고리짝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런데 안 빼고 그냥 놔두는데 일부러 안 뺐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있냐면 무성생식. 우리가 무성생식의 분열법, 출하법, 또 분절증식과 재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생식이에요? 단성생식 또는 단위생식 또는 처녀생식해서 꿀벌, 수펄 만드는 거죠. 이게 무성생식이 네 가지가 무성생식이고 유성생식이 뭐가 있는가? 접합과 수정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것도 유성으로 보거든요. 할 때 설명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자를 만들기만 하면 유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학생물학은 배우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둘이 만나야 유성생식이라고 한 거예요. 배우자가 접합을 해야 유성생식.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배우자만 생기면 유성생식. 그럼 단성생식은 뭔가 그러면 암펄이 난자 만들 때 N자리가 그대로 수펄 되잖아요. 난자를 만들었으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유성이라고 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 난자가 정자하고 안 만나서 만들어졌으니까 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전남에서 2015년이니까 그래도 좀 됐네. 얼마 안 된 줄 알았더니 2015년도에 전남에서 이거를 뭘로 나왔는가? 무성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를 무성이 아니라 유성으로 나왔어요. 고등학교 생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집어넣으면서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땐 융통성 있게 풀어라 해서 이것도 이 안에 집어넣고 해서 나왔던 문제는 옛날의 문제인데 바뀌었던 거거나 고등학교 수준으로 나왔던 거나 이런 문제를 다 집어넣고 내가 문제풀이 하면서 이건 고등학교 수준, 이건 대학교 수준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안 빼고 집어넣어놨어요. 2004년부터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정말 완전히 오류된 거나 틀린 거 이런 건 뺐지만 웬만한 거 다 안 빼고 다 집어넣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수업하면서 얘기했지만 기출을 낳는다 그랬어요. 기출 문제에서 저 주변 변두리 1, 2, 3, 4 중에서 답도 아니고 1번이 답인데 4번의 변두리에 이제 쭉 선택지로 나왔던 게 주인공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출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뭐뭐는 한데 답은 1번이야.
답은 1번인데 2번, 3번, 4번에 있는 선택지 한번 다 보면서 유심히 봐야 돼요. 요게 주인공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기출 낳는다 그러니까 선택지도 자세히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답만 딱 찾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문제는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도 얘기할 건데 요거는 올해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하면 그거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돼요. 개념 공부. 뭐 예를 들면 피토크롬이 요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피토크롬, 뭐 PR, PFR 이런 피토크롬 문제. 그게 2016년도에 처음 선보였거든요. 처음 선보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문제가 나왔어요. 서울시 또 경기 지방직 이런 데서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우르르 나왔거든요. 2016년도 이전엔 피토크롬에 P자도 안 나왔어요. 2016년도에 피토그램이 한번 딱 어디에서 서울시인가 어디서 나오는 바람에 그 이후에 계속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또는 나날 방식 뭐 나날 수정란이 2세포기 4세포기 이렇게 잘라지는 것도 있고 수정란이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그래서 이건 등황란 부등할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죠. 이것도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설명하면서 설마 이게 나올까? 라고 하면서 거의 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2019년도에 출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주르륵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 풀면서 요거는 2019년도에 처음 출제된 거다 또는 2023년도에 처음 출제됐다. 그럼 반드시 2024년도 어디선가 나와요. 전국 어디선가 나오거든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중에서 어디선가 출제가 되니까 내가 요거는 올해 2023년 처음 출제됐다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문제에 뭐 몇 번 문제 해놓고 끝에 강원, 울산 해놨을 때 요게 2016년 강원, 울산 여기서부터 무슨 형으로 나온 건가? 수능형으로 나왔어요. 2015년까지는 수능형으로 절대 안 나왔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수능형 나왔으니까 2016 이후에 2023년까지 강원, 울산으로 나온 건 다 수능형이거든요. 근데 이 수능형 문제도 서울시도 수능형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요거 수능형이구나. 서울시도 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런 건 쭉 풀어놓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 울산에서 나온 문제 한 문제도 안 빼고 여기 다 실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문제인데 20문제에다가 16, 17, 18, 19, 20, 21, 22, 23 8년 거예요. 그래서 160문제가 지금 이 안에 강원, 울산 수능형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나 광주 이런 데선 20문제가 쫙 수능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걸 풀더라도 충분히 커버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과학 원에 있는 수능형 문제예요. 여기 생명과학 원으로만 나오니까. 근데 전남이나 광주 이런 데선 생명과학 원 20문제가 원에서만 수능형이 나오고 원, 2까지 수능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2 수능형 문제는 우리 기출 문제집에 없어요. 2 수능형은 기출에 없으니까. 그래서 강원하고 전남하고 광주 이런 데서는 혹시 이 따끔씩 수능 문제로 20문제가 쫙 나올 때가 그 매년 아니에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박태양 선생 수능형 문제풀이를 너무 시간이 바쁘면 2만 들어도 돼요. 5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160문제니까 너무 시간이 바쁘다. 근데 수능형도 약간 안 하면 찝찝할 것 같다. 그럼 수능 문제풀이 2만 잠깐 간단하게 듣고서 가면 조금 마음이 안심될 거예요. 아마 광주나 전남 이런 데 시험 보는 데는. 나머지는 뭐 거의 수능 문제가 한두 문제 껴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커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수능형 문제풀이 곽태원 선생의 수능형 문제풀이 1, 2 하는 거는 복골복이라고 안 나오면 그냥 시간 낭비한 거고 나오면 땡 잡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수능 문제풀이를 원만 하는 걸 강원 울산 때문에 원만 문제풀이 하는 걸 내가 2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2를 해놓으면 그거 원은 여기에 있으니까 2는 그걸 들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풀이 기출문제에 대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됐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6페이지에 기출문제부터.
제일 먼저 1번 원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중성 원자, 전자수, 이 원자에 대한 얘기도 지금 2023년도 경북 원자에 대한 얘기 거의 안 나왔다가요 처음 나온 거예요. 경북에서. 그 전에는 원자 뭐 이런 중성자, 양성자 이런 말 전혀 거의 출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교육이 없고 요번에 처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자에 관한 설명. 그러면 원자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죠? H, C, N, O. 그래서 H는 1, 이거 C는 6, 이거 N은 7. 그렇죠. 이거는 8, 16.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요 H, C, 6, 12 써놓으면 요게 뭐의 수라고 했는가? 양성자수. 양성자수하고 뭐하고 똑같은가? 전자수하고 똑같은데 이온이 되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돼서 양이온 음존이 되죠. 그래서 이건 무슨 원자의 전자수라고 얘기하는가? 중성 원자, 이온이 아니라 이 소리죠. 그래서 중성 원자의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를 얘기하는가? 질량수. 질량수란 말은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자수가 되죠. 그래서 양성자수 6개. 그럼 요건 중성자수도 몇 개가 되는가? 6개. 그래야 질량수는 몇 개가 되는가? 12개. 그럼 전자수도 몇 개가 되는가? 6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양성자수는 똑같은데 뭐의 수가 다른 게 있는가? 중성자수가 다른 게 있죠. 그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당연히 달라지죠. 여기 되는 원소를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동위원소. 그래서 이건 양성자수 몇 개가 되는가? 6개. 그럼 중성자수가 8개. 그럼 질량수가 14개, 1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출제가 이번에 경북이죠. 경북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원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중성 원자의 전자수는 양성자수와 같다. 중성 원자의 전자수니까 양성자수와 같다.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양성자수와 전자가 원자핵을 구성한다. 원자핵은 뭐가 원자핵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이건 알고 있죠. 원자핵은 양성자수와 무슨 자수가? 중성자수를 합해서 원자핵이라고 하고, 전자는 주변을 돌고 있는데 질량에는 전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무 어때서? 너무 가벼워서, 너무 작아서, 너무 가벼워서 전자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몸무게 될 때 팔이 한 마리 앉았다 그래서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양성자수와 전자가 원자핵이 아니라 원자핵은 양성자와 뭐가 원자핵을 구성하는가?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을 구성한다. 그다음에 3번에 양성자수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동위원소. 맞죠? 그다음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 질량수이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또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것도 한번 쭉 공부를 해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2번에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도 처음 나왔어요. 이것도 이성질체도 2023년도 서울. 그래서 2023년도가 지금 1번, 2번이 2023년도 문제인데 이게 처음 나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 전에 나왔으면 또 그 전에 있겠죠. 근데 이성질체란 뜻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구조 이성질체, 이거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 뒤에 풀다 보면 이성질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이성질체에서 대해서 주인공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냥 주변에 1, 2, 3, 4 선택지로 나왔어서 이성질체가. 근데 완전 주인공으로 나온 거는 지금 2번이 처음 서울시 2023년도에서 이성질체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우선 1번에 보면 1번은 구성 원소 사이에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그러면 무슨 이성질체가 되는가? 공유결합 배열이 다르다. 무슨 이성질체예요? 구조 이성질체죠. 그래서 1번은 구조 이성질체예요. 이성질체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나갈 테니까, 구조 이성질체 하면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게 구조 이성질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하고 제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우선 둘 다 몇 탄당이에요? 3탄당. 3탄당에 두 가지가 있죠. 그리세르 알데하이드하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여러분들 쓸 줄 몰라도 볼 줄만 알면 돼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요거는 뭐가 되는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전부 다 3탄당.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포도당이 인산됐다, 과당6 인산됐다, 과당1, 6이 인산됐다가 나눠지면서 하나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되고 하나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삼산해서 G3P로 되는데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은 여기서 멈추고 그냥 다 G3P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두 분자가 계속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두 분자의 필구산 만들어지는 거. 그놈이 바로 요게 요로 돌아가는 거. 둘 다 3탄당인데 둘 다 공유결합 원소 기호는 둘 다 어때요? 둘 다 똑같아요. C3H6O3 이것도 C3H6O3 둘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른가? 공유결합 배열만 다르죠. 배열만 O 여기 있던 O가 여기로 왔고 여기 있던 OH는 여기로 갔죠.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이성질체라고 하는가? 구조 이성질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는 공유결합 배열만 다른 것을 구조 이성질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는 구조 이성질체?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리보스하고 리블로스는 구조 이성질체죠. 5탄당에는 뭐 있었는가 그러면 리보스, 리블로스, 그렇죠. 디옥시리보스가 있는데 리보스 그런데 얘 리보스가 알데하이드당 요거 가지면 알데하이드당 요거 가지면 무슨 당인가? 케톤당. 그래서 요건 알데하이드당이고 요건 케톤당이잖아요. 그래서 얘랑은 둘 다 구조 이성질체죠. 구조 이성질체 알데하이드랑 케톤당 구조 이성질체인데 디옥시리보스는 이성질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똑같고 뭐 하나만 빠졌는데 그렇죠. 산소 하나만 빠졌는데 이성질체라고 하지 않는다. 왜 이성질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죠. 분자식이 다르니까. 구조 이성질체 분자식 똑같아야 돼요. 분자식이 똑같고 말 그대로 구조만 다른 거예요. 여기 있던 요게 요로 왔고 그다음에 요게 요로 갔고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분자식 다 똑같고 구조, 공유와 배열만 다르기 때문에 얘는 구조 이성질체지만 얘랑은 이성질체라고 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자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한다라고 하고 이번에는 탄소와 원자열 사이의 공유결합 위치는 동일하지만 공유결합 위치는 동일한데 회전이 제한된 무슨 결합 그랬어요? 이중결합으로 공간 배열이 달라진 거. 요걸 무슨 이성질체라고 하는가? 그렇죠. 기하 이성질체.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의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결합 가지고 있다는 소린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중결합. 이건 공유결합 배열이라는 거죠. 공유결합 배열이라는 거고 이건 공유결합 배열은 똑같아요. 공유결합 배열은 똑같은데 탄소가 있고 여기에 HCl 이렇게 된 거하고 탄소가 있고 HCl 이렇게 된 거하고 그러면 공유결합 배열까지도 다 똑같아요. 분자식도 당연히 이성질체 분자식은 똑같아야 이성질체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성질만 다르기 때문에 이성질체는 공통점은 분자식 동일하다. 그래서 얘랑은 절대로 이성질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자식이 동일하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고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거고 요거는 시스 트랜스가 다른 거죠. 같은 쪽에 이렇게 쓰면 무슨 형이라고 하는가? 시스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쪽에 있으면 무슨 형이라고 하는가? 트랜스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스 트랜스가 다른 거. 요거는 무슨 이성질체인가? 기하 이성질체.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 시스 트랜스.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1번 뭐라고 나왔는가? 시스 트랜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럼 보면서 딱 요거는 무슨 이성질체인가? 기하 이성질체이다. 그렇다면 무슨 결합이 있어야 되는가? 이중 결합이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럼 2번 맞아요, 틀려?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3번. 3번은 하나의 탄소 원자에서 4가지 서로 다른 탄소가 부착된 비대칭 탄소의 존재로 인해서 서로 거울에 비친 상이 되는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무슨 이성질체가 되는가? 거울상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러죠?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는 오른쪽에 있으면 무슨 이성질체인가? D 이성질체. 왼쪽에 있으면 L 이성질체. 그럼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아미노산 같으면 아미노산 같으면 C가 있고 여기 NH3가 있고 여기에 H가 있고 여기는 CO 있고 여기에 CH2SH SH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가? 시스테인. 이런 아미노산이 있다 그러면 이게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따지는 거죠. 그 오른손 왼손 같으면 이게 오른손 같으면 여기에 하나가 달려있고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오른손이고 왼손 같으면 이렇게 달려있고 주렁주렁 있으면 왼손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왼손. 여기 NH3가 이렇게 있고 NH3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왼손이니까 무슨 이성질체인가? L 이성질체이다. 그래서 이거는 L 이성질체는 아미노산 는 L 이성질체이고 그 다음에 비대칭 탄소가 맨 마지막에 있는 비대칭 탄소에 있는 뭐가? OH. 맨 마지막에 있는 비대칭 탄소 OH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으면 D 이성질체, 왼쪽에 있으면 L 이성질체. 그럼 단당류 같으면 포당가당 갈락토스죠. 그럼 포당가당 갈락토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걸로 봅시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로 보면 요거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아니죠. 비대칭 탄소라는 말은 몇 개가 다 달라야 되는가? 4개가 다 달라야 되죠. 우리 이걸로 그냥 볼까요? 요거 이름이 뭐가 되는가? 포도당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탄당이니까 포도당가당 갈락토스 중에 하나죠. 포도당가당 갈락토스 중에 하나인데, 요게 카본일기가 끝에 있으면 뭐예요? 알도스. 내에 있으면 케토스인데 끝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가? 케토스가 아니지. 아니니까 뭐 아니면 뭐가 되는가? 포당 아니면 갈락토스죠. 포당가당 갈락토스 중에서 6단당에 포도당, 과당, 포당 갈락토스 과당, 포당 갈락토스. 요 좀 이따 이제 알도스 케토스 뒤에서 탄수화물 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포당 갈락토스 과당 중에서 누구만 케토스인가? 과당만 케토스니까 과당은 여기 들어가 있겠죠. 요게 중간에 있겠죠. 중간에. 그러니까 얘랑 바뀐 거겠지. 여기가 O가 있고 여기에 OH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돼 있으면 과당인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포당이면 갈락토스잖아요.
포도당 아니면 갈락토스인데 갈락토스는 요것도 HO가 있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요것도 HO 있으면 갈락토스예요. 근데 여기는 O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뭐가 되는가? 포도당이고. 그래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알도스인가 케토스인가 구별하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알도스거든요. 알도스당이니까 뭐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는가? 포도 아니면 갈락토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HO가 하나만 있으면 포도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HO가 둘 있으면 여기 HO 있고 여기 H 있으면 갈락토스 하면 돼. 그렇게 기억하면 세 개를 다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릴 줄은 몰라도 돼. 볼 줄만 알면 돼. 그래서 볼 줄 아는 거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여기에 요 끝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가? 알도스니까 탄소가 우선 6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6탄당이야. 6탄당인데 요게 끝에 있으니까 알도스예요. 알도스면 누구 둘 중에 하나인가? 포당과 갈락토스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HO 있으면 포도당이야. 근데 여기에 HO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HO가 있고 여기에 H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놈은 뭐가 된다는 소리가 갈락토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당 갈락토스는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구별이 되지. 요게 우선 요게 알도스가 이렇게 끝에 있는 알도스당이면 둘 중에 하나인데 HO가 둘 다 있으면 갈락토스고 H가 하나만 있으면 포도당이다 하면 되고 과당 같으면 케토스니까 여기에 O가 있고 여기에 OH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포도당 아무거나 해도 돼요. 과당 그냥 갈락토스 그린 김에 갈락토스로 한번 해보면 비대칭 탄소 맨 마지막에 있는 비대칭 탄소에 있는 OH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아니죠. 비대칭 탄소 4개가 다 달라야 되는데 탄소 주변에 하나, 둘, 3개만 있기 때문에 비대칭 탄소가 아니죠. 또 요거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그렇죠. 요것도 하나, 둘, 3개만 있으니까 비대칭 탄소가 아니지. 요거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맞죠? 하나, 둘, 셋, 4개가 다 다르잖아. 비대칭 탄소. 이것도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맞죠? 하나, 둘, 셋, 4개가 다 다르잖아. 요거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맞죠? 하나, 둘, 셋, 4개가 다 다르죠? 이게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아니지. 왜 그런가? 하나, 둘 하고서 셋, 넷 요게 똑같잖아. 4개가 다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비대칭 탄소 아니야. 그러니까 비대칭 탄소가 몇 개 있는가?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비대칭 탄소가 요거잖아요. 그거에 어느 쪽에 OH가 있어요? 오른쪽에 OH가 있으니까 요거는 오른쪽 무슨 이성질체라고 하는가? D 이성질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D 이성질체 요 D 이성질체 그럼 요것도 무슨 이성질체예요? 그렇죠. 요거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아니야. 요거 비대칭 탄소 맞아요. 하나, 둘, 셋, 4개가 다르니까. 요거 비대칭 탄소 안 되죠. 요거 같으니까. 그럼 맨 마지막 비대칭 탄소 그래도 요거밖에 안 되지. 그게 어느 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OH가 있으니까 요것도 무슨 이성질체인가? D 이성질체. 그래서 탄수화물은 다 무슨 이성질체인가? D 이성질체예요. 단당류들은 다 D 이성질체이다. 요거는 D 이성질체? 아니죠. 왜 아닌가? 요건 비대칭 탄소가 안 되고 요것도 비대칭 탄소가 안 되죠. 하나, 둘, 3개밖에 없으니까. 또 이것도 비대칭 탄소가 안 되죠. 비대칭 탄소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성질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얘 단당류 중에서 얘만 이성질체가 아니죠. 그 나머지 다 이성질체라고 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얘는 누구랑 누구랑 구조 이성질체예요? 아니 구조는 DL이 아니죠. 거울상의 DL이죠. 그래서 그걸 헷갈릴까 봐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내가 여태까지 쭉 지금 해놓은 거예요. 얘는 누구랑 이성질체인가? 다이하이독시 아세톤과 이성질체예요. 무슨 이성질체인가? 구조 이성질체야. 다이하이독시 아세톤과 구조 이성질체. 얘는 얘하고 구조 이성질체예요. 그럼 얘는 누구랑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얘는 누구랑 거울상 이정질체인가? 예? 얘랑 거울상? 아니죠. 누구랑? L이랑 거울상 이정질체라는 소리예요. L이랑. 무슨 말이냐면 얘랑 거울상 이정질체라는 소리야. 얘하고 얘하고 뭐가 되는가? 쫙 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얘랑 거울상 이정체예요. 그럼 얘 이름이 뭔가? 네, 얘도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예요. 우선 C3H6O 쓰니까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인데 얘는 생물학적 활성을 갖지 않는 거죠. 얘만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거울상 이정질체다. 누구랑? 그러면 얘랑. 근데 얘가 뒤집어진 놈이랑. 얘가 뒤집어진 놈. 이건 여기에 뒤집어졌으니까 무슨 이정질체인가? 왼쪽에 있잖아, 이게. 요거. 제일 마지막 비대칭 탄소에 있는 OH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무슨 거성이 있으니까? L 글리세르 알데하이드고, L 거울상. 요건 D 거울상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예요. 근데 L 거울상 D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는 생물학적 활성을 갖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거울상 이정질체인데 거울상 이정질체 얘는 생물학적 특성 갖지 않으니까 얘만이죠. 그러니까 얘는 구조 이성질체 하면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비교해서 구조 이성질체. 근데 거울상 이성질체로 보면 얘를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얘끼리 거울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상 이정질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끼리. 근데 얘는 거울상 이정질체가 아니죠. 왜 그런가? 비대칭 탄소가 없잖아요. 이것도 비대칭 탄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비대칭 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뒤집은 건 없다는 얘기예요. 얘 뒤집은 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거울상 이정질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울상 이정질체에서 단당류 중에서 거울상 이정질체가 아닌 건 누가 되는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은 거울상 이정질체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거울상 구조 이성질체란 말은 얘랑은 다 구조 이성질체죠. 근데 이게 지금 갈락토스인데 갈락토스의 거울상 이성질체 그러면 누구랑 비교해야 되는가? 그렇죠. 얘 뒤집은 거랑 비교하는 거죠. 똑같은 갈락토스인데 이거 뒤집은 거랑 비교해서 거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비교하면 거울상이 아니고 무슨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얘끼리 비교하면 거울상 이성질체.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거울상 이정질체라. 거울상 이정질체 같은 애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구조는 다른 애끼리 비교하는 거고. 확실히 알겠죠? 질문이 따금 들어와가지고 거울상 이정질체. 그러면 이건 거울상 이정질체라고 누구랑 거울상 이정질체냐고 이거랑 거울상 아니에요. 얘끼리예요. 얘도 얘끼리. 근데 얘는 거울상 이정질체라고 안 하죠. 그래서 단당류 중에서 거울상 이정질체가 아닌 건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아미노산 중에서 거울상 이정질체가 아닌 건 누가 되는가? 그렇죠. 글라이신 CnH3고 COO-H하고 H. 요거는 글라이신이잖아요. 글라이신은 비대칭 탄소가 아니지. 비대칭 탄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게 얘도 이렇게 된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의 거울상은 어떤 거예요? 이게 시스테인이에요. 시스테인의 거울상 이정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뒤집은 거. 안 그래도 알 수 있죠, 이제? 요게 요로 오고 요게 졸로 가면 그걸로 간 놈이 거울상 이정체 같은 시스테인이지만 시스테인끼리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것끼리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C하고 H3N 얘랑이 둘 다 얘도 시스테인이잖아요. 시스테인인데 요거는 무슨 이성질체인가? L 이성질체고 얘는 무슨 이성질체인가?
D 이성질체인데 아미노산은 무슨 이성질체만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가? L만 나타나지 이건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랑 같은 시스템끼리 거울상, 거울상은 같은 놈끼리예요. 같은 놈끼리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느냐가 거울상이에요. 구조는 서로 다른 놈끼리 따지는 거고, 그리고 기하도 같은 놈끼리 C형이냐 트랜스형이냐가 따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성질체란 말은 전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3번이 거울상 이성질체. 그다음에 4번은 동일 원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원소보다 더 많은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서 큰 질량을 갖는다. 이건 이성질체가 아니고 무슨 원소를 얘기하는가? 동위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동위 원소. 그래서 시스텐스 이성질체 그러면 2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성질체 처음 이성질체가 주인공으로 나온 거라 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더라도 이성질체 찾으면 되고, 그다음에 3번에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은 어떤 것인가? pH 7. pH 7 용액은 같은 pH 9보다 뭐와 같은가? 그러면 pH는 이거는 뭐예요? 수소 이온이죠. 근데 pH는 뭐가 되는가? 수소 이온 농도를 뭘로 나타낸 거? 지수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수소 이온 농도고, 그래서 이게 많다, 수소이온 농도가 많다,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많다 그러면 밝은 말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호흡, 산소해리곡선, 산소해리곡선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pH가 높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많다 적다? 적다가 되는 거죠. 이건 염기성, 이것도 염기성 쪽으로 가는 거죠. 수용도가 적다. 그래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서 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제 뭐만 따지면 되는가?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 있으면 이것은 pH 얼마다 하면 돼요? 2다 하면 되고,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3승분의 1 있다 그러면 이건 pH 얼마인가? 3이다. 그럼 누가 수소인이 더 많은 건가? 이게 수소인이 더 많은 거지. 이건 몇 분의 1인가? 100분의 1이고 이건 10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이 수소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이게 수소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pH 1 차이는 몇 분의 1 차이, 몇 배 차이 나는가? 10배. 1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10배 차이 나죠. 그럼 pH 2는 몇 배 차이 나는가? 100배 차이 난다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pH 7인 용액은 pH 9보다. 그러면 따라서 pH 7인 용액하고 pH 9인 용액 이렇게 하면 수소이온 농도는 누가 더 많은 건가? 7이 더 많은 거죠. 몇 배 더 많은가? 100배. 그래서 pH 7이 100배 더 많다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래서 pH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방. 그래서 100배 더 많다. 그러니까 몇 번 돼야 돼요? 4번 돼야 되죠. 그게 몇 년도에 나왔냐면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딱 10년 만에 2022년도 서울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어떤 사람의 혈액과 뇨액을 채취해서 산송도를 측정 결과 혈액의 pH는 7.4이고 혈액의 pH는 7.4이고 뇨의 pH는 얼마나 그런가? 5.4이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됐으면 누가 수소인이 더 많다는 소린가? 뇨가 수소인이 더 많다는 소리죠. 그럼 뇨가 수소인이 몇 배 더 많다는 소린가? 100배 더 많다.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100배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10년 만에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10년 전 문제다. 그래서 이걸 구닥다리 문제 하고 그냥 대충 읽지 말고 그런 문제를 신경 써서 다 봐야 10년 후에 또 태어나고 10년 후에 태어나고 이따금씩 자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후에 태어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뇨가 100배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혈액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혈액이 뇨보다 100배 더
적다가 되는 거죠. 혈액이 요보다 100배 더 적다. 그래서 혈액의 수소연이 요보다 100배 더 적다. 그래서 혈액의 수소연이 요보다 100배 더 적다. 몇 번 돼야 돼요? 2번 돼야 되죠. 이렇게 찾고. 5번에 작용기. 작용기 나온 김에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나가면 제일 먼저 OH 무슨 기라고 하는가? 하이드록시기. 또 다른 말로 수산기.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가 되는가? 8이죠. 여기 NaOH에서 요게 NA와 OH로 된다 그러면 이거는 수산기가 아니고 이온이에요. 이온. 수산화 이온. 요게 마이너스로 되는 건 이온이고 8로 달려 있으면 하이드록시기, 수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염기죠, 염기. 염기. 그래서 그다음에 CO 하면 뭐가 되는가? 카본일기. 카본일기가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하이드고 내에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케톤. 아까 포도당 같은 거 끝에 있잖아요. 거당 NaH, 케톤. 뭐 그리세랄알데하이드 비슷하잖아요. 이 말도. 그리고 케톤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이고, 그 다음에 COOH, 이거는 뭐가 되는가? 카복식이. 카복식이만 있으면 무슨 산이라고 하는가? 유기산, 카복시산, 유기산이고, 그 다음에 NH,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민. 그래서 아민인데, 요걸 가지고 있는 유기산이, 요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미노기가 되는 거죠. 아미노기. 그래서 아미노기인데,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민이고,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카복시산,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민인데, 요걸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팔을 뭐 외우진 않아도 되고, 팔을 참고로 뒤에다 달고 앞에다 달았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거의 아미노산으로 하면 얘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왼쪽에 가 있어야 되죠. 앞에 가 있어야 되지. 앞에 가 있으니까 팔 뒤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얘는 어디가 있는가? 뒤에 가 있죠. 아미노산이. 그래서 우리가 얘는 항상 앞에 있으니까 항상 이쪽이 무슨 말단인가? N말단. 메사이온이 있는 쪽이 N말단. 저 끝에는 무슨 말단인가? C말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N말단. 얘는 제일 뒤에 있으니까 C말단. 그래서 팔을 이렇게 달아놓은 게 그런 뜻 때문에 팔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SH. 이게 황화수소기 또는 설프 하이드릴기. 하이드릴기는 황화수소기라고 한다.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 늘려서 쓰면 SH 이렇게 써도 돼요. 황은 팔 2개, H는 팔 하나. 그래서 이걸 그냥 묶어서 SH 조거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SH가 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팔 달아도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산기. 인산기는 O, 8. 여기도 O, 8 2개, O니까 O는 팔 2개 있어야 되니까 전자 하나 데려오고, 이거는 무슨 기가 되는가? 인산기. 그 다음에 C, H,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8.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가? 메틸기. 그래서 CH3 맞죠? 메틸기.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7가지 정도가 작용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작용기 중에서 작용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에 수산기는 유기염기를 만든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 문제가 나왔던 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수산기, 유기염기다 그러면 얼핏 보면 NaOH 생각하거든. NaOH면 염기같이 보이거든. 그런데 얘는
유기물에 붙어 있는 게 무기물에 NaN에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NaOH 해서 NaOH는 이거 무기물이잖아요. 무기물. 무기염기 한마디로 무기물에 붙어 있는 염기. 그래서 무기염기고 이게 나눠지면 NA와 OH 염기로 되잖아요. 무기염기죠. 유기염기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헷갈릴까봐 1번 해놨는데 하이드록시기는 작용기지 염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염기는 누가 유기염기인가? 이게 아미노산이라는 유기물에 붙어 있는 염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기염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번엔 그래서 바로 1번이 잘못된 거죠. 2번에는 가르복실기. 우리가 가복식이라고 하는데 가르복실기 이게 이제 구용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르복실기는 또 가르본일기 이런 게 다 구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본일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복시기는 무슨 산인가? 유기산 맞죠? 그다음에 가본일기는 요 가본일기, 가르본일기 뭐하고 뭘 가지고 있는가? 알데하이드와 케톤을 포함한다가 되죠.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내에 있으면 케톤이 되죠. 그다음에 5번째 인상기는 만능작용기다. 그러면 인상기는 만능작용기다. 왜 만능작용인가? 인상기가 왜 만능작용인가? 그러면 어디에도 포함될 수 있고 핵산에도 인상기 있잖아요. 염기당 인산. 핵산에도 있고 또 그래서 ATP에도 있죠. 또 어디에도 있는가? 그래서 NADP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만능적으로 인상기 붙어 있다 이 소리예요. 만능적인 작용기다. 그래서 인상기는 만능작용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산 당연히 알죠. 염기당 인산. 그리고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있는 거. 이건 니코틴산, 아마이드,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있죠. 그래서 인상기는 만능에 붙어 있다. 그래서 만능작용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메틸기는 다른 거에서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뭘로 쓰는가? 표식으로 쓰죠. 표식. 그래서 메틸기는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지만 뭐 하는 데 쓰는가? 표식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표식으로 사용한다. 제일 먼저 어떤 표식 사용할까요? 이제 생각난 대로 한번 쭉 보면 그렇죠. 부정합수선. 부정합수선하면 부정합수선은 우리가 DNA가 쭉 해서 뭐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아데닌, 구아닌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면 여기 사이토신, 아데닌부터 해야 되고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해서 쫙 붙여놨어요. 붙이다가 잘못된 걸 쫙 하면 무슨 수선이라고 하는가? 붙이다가 잘못된 걸 딱 하는 건 교정은 붙이다가 잘못되면 딱 지우면 교정이죠. 그건 누가 하는가? DNA 중합효소 3나 1 다 할 수 있죠. 붙이다가 5에서 3으로 붙이다가 3에서 5 방향으로 교정시키는 거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외선을 강하게 짜서 티민끼리 붙어 있으면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끼리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그러니까 티민끼리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색소금, 비중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중간을 잘라내고 수선을 해야 되죠. 이건 무슨 수선인가? 잘라냈으니까 절제수선. 그럴 때는 이제 이 잘라내는 제한 요소도 핵산 내부 제한 요소 있어야 되고 DNA 연결 요소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절제수선인데 다 만들었어. 다 만들고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죠. 검토를 쫙 해보니까 잘못된 게 있잖아. 이럴 때 수선하는 게 바로 무슨 수선인가? 부정합 수선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티민으로 고쳐야 될지 얘를 구아닌으로 고쳐야 될지 헷갈리잖아. 그럴 때 어떤 게 원래 있던 놈인가를 찾아야 되죠. 그럴 때 DNA는 딱 되고 제일 먼저 되고 나면 무슨 기가 제일 끝에 붙는가? 메틸기가 붙어 있는 놈이 진짜지. 그럼 이게 지금 내가 만든 건 놈이지. 그럼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뭘 수선해야 되는가? 이걸 티민으로 고쳐야 되죠. 이거를 무슨 수선이라고 하는가?
부정합선. 그래서 메틸기 있는 놈을 고치는 게 부정합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틸기 있는 놈 부정합선을 하는 방법이고 또 두 번째. 그렇죠. 구아닌 모자 씌울 때. 구아닌 캡. 몇 번 내? 5번에 구아닌 캡. 그래서 구아닌 캡. 7번에 붙이죠. 7메틸기. 그래서 7번에 메틸기를 붙인다. 그래서 나가서 분해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고 세 번째가 유전체 각인. 유전체 각인. 이것도 메틸기가 있으면 유전체 각인이 된다. 유전체 각인 전에 하나 또 있구나. 염색질의 구조 변화에서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히스톤. 히스톤에 아세틸화가 붙으면 뭐가 돼요? 늦은. 그런데 응축될 때는 히스톤을 무슨 화 붙이는가? 메틸화. 메틸기를 붙이면 응축되잖아요. 아세틸을 붙이면 느슨해지지. 그래서 아세틸화 하면 느슨, 메틸화 하면 응축. 근데 히스톤만 메틸화하는 게 아니라 DNA, 사이토신, 염기에다도 뭐 시킬 수 있는가? 메틸기 붙일 수 있죠. 메틸화. 이렇게 되면 더 응축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응축되거든요. 응축되면 무슨 염색질을 만드는 건가? 진짜 염색질이에요? 이질 염색질이에요? 이질 염색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응축돼서 이질 염색질 만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 염색질을 만들 때. 그럼 전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사할 때는 이거를 뭐 해야 되는가? 느슨하게 해야 되죠. 그럼 무슨 화 시켜야 느슨해지는가? 아세틸화 시켜야 느슨해지면 이제 진정 염색질로 되는 거지. 기억나죠? 잘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전체 각인. 유전체 각인. 그래서 요거 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생쥐. 생쥐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 요게 각인시켜서 난쟁이 생쥐 나오고 그런 것. 유전체 각인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뭐가 있는가? 그렇죠. 대장균. 대장균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장균이 이놈이 슬슬 들어오면 이걸 자르기 위해서 대장균이 무슨 요소를 만드는가? 제한 요소를 만들어서 똑 잘라내잖아요. 제한 요소를 만들어서 제한 요소 자리를 갖고 딱 잘라내지. 근데 자기도 그거하고 똑같은 제한 요소 자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잘리면 안 되지. 그럼 자기 제한 요소 자리에는 무슨 화 시키는가? 메틸화 시켜서 자기 건 안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의 제한 요소 자리의 무슨 화가 되는가? 메틸화. 그래서 이런 건 다 화학 반응에 전혀 관여 안 하는 거잖아요. 화학 반응에 전혀 관여 안 하고 뭐 하는데 주로 쓰는 건가? 표식에 주로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메틸화 시킨다. 그래서 이게 메틸기가 하는 작용이죠. 다른 건 다 화학 반응하고 작용하지만 메틸기만 화학 반응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틸기까지 해서 이제 작용기 이렇게 완료됐고, 그래서 답은 1번 됐고, 그다음에 6번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에 관한 설명 그러면 모두 에너지 변화를 수반하는 반응이다. 뭐 생각나요? 산화 반응에서 산화환원 반응인데 에너지 변화를 수반하는 반응이다. 뭐가 생각나는가? 금방 생각나는 게 딱 있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바로 해결되는 게 그렇죠. 전자가 떨어져 나가죠. 그럼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어디를 거치는가? 제일 먼저 전자전달 복합체를 거치잖아요. 전자전달 복합체를 쭉쭉쭉 거치면서 이제 잘 많이 알고 있는 사이토크롬,
사이토크롬 B 다음에 C A3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뭐가 되는가? 산소가 받아서 물 만들지.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를 수소하고 전자가 전달되면서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물. 기억나죠, 이거 그림? 그럼 사이토크롬 B에서 C로 갈 때, 사이토크롬 B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철 가지고 있죠, 철. 사이토크롬 B가 철 가지고 있어서 철 삼가가 전자를 받으면 철 몇 가로 되는가? 2가. 전자가 쓰기 2가가 되죠. 그럼 2가가 다시 3가로 되면서 전자가 나가죠. 그럼 이 전자가 나가면 누가 받는가? 그렇죠. 사이토크롬 C가 받아서 또다시 C가 철 몇 가가 받는가? 2가가 전자를 누가 받아야 돼요? 세 개 있던 게 전자 하나 받으니까 전자가 또다시 몇 개가 되는가? 양성자가 2개가 되고. 얼마나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다 그러면 이걸로 되는 건 뭐 된 거예요? 이걸로 되는 걸, 그렇죠. 전자를 받았으니까 뭐 된 거야? 환원. 이건 전자를 주었으니까 뭐가 된 건가? 산화. 그래서 항상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에너지 이동,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여기서 사이토크롬 B에서 C로 가면서 뭐가 나오는가? 에너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도 에너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도 에너지가 나온 것 같고 수소이온을 무슨 송시키는가? 능동송시키면 그 능동송시켰던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ATP를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를 수반하지. 그래서 벌써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면 1번 문제 맞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벌써 머릿속에 사이토크롬 B, C, A 생각하면 금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갈수록 에너지 보유량은 커요, 작아요? 에너지 보유량은 작아지지만 에너지가 다 나갔으니까 전자 친화력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에너지 준위. 그래서 에너지 보유량, 에너지 준위 그때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자 친화력은 점점점 커진다. 그렇지만 에너지 보유량은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고. 그래서 벌써 1번 같은 경우를 딱 읽었을 때 뭘 생각하면 되는가? 사이토크롬 B, C, A 생각하면 돼요. 그림 사이토크롬 B, C, A 그림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한다. 산화와 환원 동시에 일한다. 맞죠? 산화는 동시에 일한다. 항상 산화되면 환원 일어나고 여기서 한 놈이 환원됐으면 산화가 되는 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산화는 동시에 일한다. 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뭐가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CH5인데 C5니까 뭐가 떨어져 나가는가? 수소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24H. 해당 과정에서 4H, 티슈엘에서 20H. 24H가 떨어져 나가면 누가 받아들이는가? 산소가 받아서 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소를. 이건 산화적인 산화. 그래서 이건 해당 과정, 티슈에로 산화적인 산화. 그러면 요거는 포도당이 뭐 된 거예요? 포도당이 뭐 됐는가? 그렇죠. 수소를 버렸으니까. 산화. 포도당이 산화됐고 산소는 뭐 됐는가? 환원됐죠. 수소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포도당은 산화됐고 산소는 뭐 되는가? 환원됐으니까 동시에 일어났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2번 맞고, 그다음에 3번에 항상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반응이다. 산화 반응 항상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될 때, 요거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가장 요 경부에서 나왔을 때 요 3번이 제일 최근에 나온 건데 제일 헷갈리게 문제가 나온 건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문제 풀 때 애매했었는데 이게 환원돼서 물이 됐어요. 전자 이동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자 이동 안 됐잖아요. 전자 이동 안 됐어요. 전자의 재배치만 일어났지. 전자의 재배치란 말은 뭔가? O2잖아, O2. O2니까 O 몇 번이에요? 8번. 그럼 안쪽에 전자 몇 개 있나? 2개. 2개가 있고 그 다음엔 전자 몇 개 있나? 그러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게 8번이잖아요. 그럼 5가 이렇게 혼자만 있으면 안 되겠지. 8개 만들려면 5가 또 다시 누구하고 만나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만나 있어야 제일 안쪽에는 몇 개 있나? 그러면 2개. 제일 안쪽에 2개 있고 2개 있고 그 다음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야 5가 둘이 공유결합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가? O2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제일 바깥쪽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췄잖아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춰 있죠.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8개 맞췄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전자가 배열됐으니까 이 전자는 O는 전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얘 거 2개 하고 얘 거 2개 하고를 뭐 하고 있는가?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결합인가? 공유결합이에요. 이렇게 됐던 게 물 됐잖아요. 물. 그럼 물 됐다. 그럼 물은 O, H, O. O가 제일 안쪽에 전자 2개. 하나, 둘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럼 여기서 H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H하고 만나면 이렇게 해서 H 이렇게 해서 H 그래서 H가 가진 전자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전자가 공유되는가 하면 O가 H 그럼 O가 가진 거 하나 둘 그 요건 누가 가진 건가? H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전자가 배열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재배열만 일어난다지 꼭 전자를 이런 경우는 전자를 재배열된 거예요? 완전히 주고받은 거예요? 완전히 이건 주고받은 거야. 완전히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주고받지 않고 무슨 배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재배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전자의 재배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자의 재배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전자의 재배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자가 전달될 수도 있지만 전자가 재배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산화하는 력. 전기음성도 차이. 전기음성도란 말이 한마디로 뭘 잡아끄는 힘. 전자를 잡아끄는 힘. 이것도 전기음성도 차이예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게 뭐가 제일 큰가? FON. 제일 크잖아. 그 산소가 물 됐지. 이거는 전자가 완전히 이동이 된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완전히 될 수도 있지만 전자의 재배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에 전자의 재배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자가 항상 100% 이동되는 것은 아니다가 되는 거니까 잘못된 건 3번 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7번부터가 뭐가 되는가? 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거기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물 해나갑시다.